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정웅식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회사는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되게 답답해서 사고팔고가 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 목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이게 기업을 설명드리기가 되게 많이 좀 힘들어요.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매출액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요. 물론 한번 흔들립니다. 다시 오를 거예요. 딱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들리는 구간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계속 구조적으로 올라서 주가가 24,000 정도 있다가 딸랑 요거 영업이익이 12% 떨어지는 동안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접점 찍고 조금씩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좀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왜 과거 구조적으로 매년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사업 내용은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IR 자료 있거든요. 쫙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잘 안 가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걸 버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저희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요. 대출 받으러 가면 정보조회 동의서 쓰죠. 그리고 나서 저희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대출 이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결정할 때 이렇게 나와요. 문구에 나이스 평가 정보 혹은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나와요.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평가하는 기관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 대출 잔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냥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실적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우는 뭐냐? 우리들의 은행 관련된 정보들,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은행연합회 같은 데 들어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가공해서 은행들한테 이제 신용정보 조회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금리 결정을 위한 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그리고 대출을 실행할 때, 매년 갱신할 때마다 이 회사는 그걸 평가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있고, 은행에 대출이 올라가거나 저희들이 어떤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을 때 다 이 기업이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딸랑 2개밖에 없어요. 나이스 평가정보라는 상장사 하나랑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비상장사, 그 2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이스 평가정보가 조금 더 MS는 크기 때문에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퉁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대출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의 신용 조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구조적으로 오르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역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게 요즘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서 그냥 막 눌러요. 되게 많이 편하게 다 되어 있어요. 갈아타기 그런 것도 쉽게 눌러요. 그러면 이들이 전부 다 정보 조회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늘어났고 이렇게 쭉 늘어났고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개인 신용 정보라는 사업이에요. 근데 다른 사업 하나가 있어요. 기업 정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2년 3년도에 역성장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좀 특이한 건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조달청에 어떤 제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싶어요. 나라에, 정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싶거나 그러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안 망할 것 같아요 라는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채권 등급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서 해요. 다른 평가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신용이 1년 동안 안 망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에 대한 조회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건데 대기업에 공급하고자 하는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이제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기업정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했느냐? 간단해요.
처음에는 건설업을 시작해가지고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은 되게 괜찮아. 1년 동안 큰 문제 없어. 라는 걸 매년 받는 건데 그거를 건설업으로 시작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뿐만 아니라 IT 그리고 뭐 식품 섹터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큐가 늘어났던 거죠. 그렇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처음에 1차 벤더만 했겠죠. 근데 1차 벤더는 괜찮았는데 2차 벤더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2차 벤더까지 하자. 어느 순간 3차 벤더까지 하자. 4차 벤더까지 하자. 이러면서 계속 큐적인 범위가 늘어나서 구조적으로 기업 정보분에서도 실적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기업 정보와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뭐냐? 이건 약간 또 다른 내용인데 테크 크레딧 뷰로 이게 신용정보조회예요. 이 회사의 평가정보하는 모델인데 테크 T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201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제 건물 갖고 있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북 밸류가 없는데 대출은 받아야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테크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해서 대출 금리를 주자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꾸준히 그런 기업들이 늘어났으니까 상황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때 역성장이 나오는 이유는 뭐 사실 시장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은행 본사 그리고 지점에서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점에서 한 10개씩 그렇게 기업들한테 주문을 주던 것들을 다 본사 차원으로 가져와서 한 300개씩 주문을 주면서 디스카운트율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TCB라는 이 사업만 놓고 봤을 때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2023년, 2022년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P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다음부터는 성장한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아주 높진 않지만 이 사업에서 이렇게 망가지면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렸던 게 있었고 이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분기 실적으로 보면 2Q, 3Q, 22 이 정도부터 역성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4분기가 역성장이 나왔을 거예요. 1분기, 2분기 더. 그리고 정확히 3Q 23부터 이제 다시 YY로 흑자 전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이 길었는데 간단해요. 그냥 이 회사는 매년 성장하는 회사예요. 매년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주 친화 정책 나오죠? 그 기업에 굉장히 좀 괜찮은 게 있어요. 참고로 이 차트 보세요. 쭉쭉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익은 뭐 앞으로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셋 다 발표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3가지인데 주주 환원, 배당이죠. 두 번째,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다 해요. 이 기업은. 그리고 뭐 지금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작년 11월 달에 공시했어요. 어떻게 공시했냐. 2023년에서 5년 동안에 2022년 DPS 370원을 하한으로 배당 성향 30% 이상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말 되게 좋죠. 배당 성향도 딱딱 유지시키겠다. 그리고 DPS 하한으로 계속 올려주겠다라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았어요. 뭐냐? 이 말의 의미 해석해 보세요. DPS 이때를 하한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올렸으면 올렸지. 그리고 배당 성향도 무조건 30% 이상 유지한대요. 이 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이럴게요 라고 얘기한 건데 과거부터 그랬어요. DPS예요. 지금까지 주당 배당금이 역성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계속 올려준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올려줬어요. 계속. 그 전년도 하한으로 무조건 그 다음 연도에 올려줬습니다. 앞으로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온 레이셔 30% 이상 유지, 배당 성향 30% 이상 유지한다고 하는데 요때 배당 성향은 이미 30%가 넘어요. 이때는 거의 한 40%에 근접해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한 거예요. 과거부터 좋았다? 좀 뭐 더 좋아질 거 없잖아 라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이미 다 했다 정도로 좀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사주 매입.
1년간 60억 규의 자사주 취득할 거를 공시했어요. 자사주 매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소각. 이것도 공시했어요. 향후 3년간 발행 주식 총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냐? 작년 11월 달에 소각했고요. 올해도 할 거고요. 내년에도 할 거예요.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되게 많은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위한 노력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보시지 마시고요. 뭐 HTS 차트 한번 보세요. 그냥 쭉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익은 올해 별문제 없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기저효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올해 올라갈 거고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뭐 괜찮은 게 뭐 고객사 뭐 K 그리고 N 플랫폼 이러면 모두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K 하면 생각하는 플랫폼 휴대폰에서 그냥 맨날 보는 거. N도 녹색 창 뭐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거기로 2022년부터 유료화 서비스가 진행돼요. 요즘에 뭐 마이데이터 기반의 뭐 대출 중개 서비스를 쭉쭉쭉 해서 가자타기 그런 거 하면은 막 나와요. 그런 것들 서비스 누가 할까요? 과거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툴의 정보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던 거를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계속 그런 데 과금도 더 많이 하고 유료화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는 사업의 특성상 이 모든 신용정보 조회와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공된 데이터에 대한 원가가 뭘까요? 원가 없어요.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 아니에요. 솔루션이에요.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해서 머리만 써가지고 매출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증가분이 있을까요? 비용 증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가율 상승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고객이나 서비스가 확대되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죠. 이게 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계속 외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회사는 뭐 완벽해?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매출액 성장률.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제 미래 추정치는 뭐 이거보다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내년에 2배 가요. 실적이. 그럴 수는 없는 회사예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그런 이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관점에서 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